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6강 80페이지 기본윤리 제1절 기본윤리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인데 의무와 책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받는 것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이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인데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인데, 자, 개업공개사 등은 2번에 보면 비밀 지킬 의무가 있는데, 비밀 지킬 의무는 대상이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폐업을 해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입니다. 게시 의무, 등수보호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요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다. 등수보호자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특히 비밀준수는 반의사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 비밀준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이 준수해야 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누설해도 됩니다. 자,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이죠.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도 표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자가 이러한 명칭, 무등록자가 이러한 명칭을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러한 명칭만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고 추가로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위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이건 사무소 명칭이고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인데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임대문의 이런 거, 예를 들면 임대문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소 명칭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시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즉 간판에는 개업공개사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개사물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임대문의 이런 걸 할 때는 4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무등록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이 4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라도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임대문의 이런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연락처도 표기해야 됩니다. 4가지 사항을 표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발품부동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인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대상, 확인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이 성립되어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용도지역지구, 공법상 이용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3번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9번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확인설명서의 서명 날인 의무자입니다. 서명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있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양가로 3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나와 있죠.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둘 다 안 하면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은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인데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3개월입니다. 그 밑에 전속중개계약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차이점인데 작성 시기를 보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 의뢰 시에,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자, 다음은 84페이지 제3절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1번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 없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 의무인데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안 된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다음에 거래금액, 그 밖의 약정사항은 9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은 4번에 있죠.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약이 그 밖의 약정사항 9번입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제4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 자,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재산상 손해와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지급 청구는 보증기관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보증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급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부족분을 보전하면 된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폐업해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개업공개사의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하면 대체로 맞는 표현입니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시험에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X입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 1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 지역농협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인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 없고, 지역농협도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2개 있는 경우, 분사무소가 2개 있는 경우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게 출제되는데,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각각 1억 원 이상, 2개니까 2억 원, 합하면 4억 원 이상이 되겠죠. 분사무소가 2개 있는 법인이 보정 설정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 이상인가 하면 4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각각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처음에 보정 가입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되어야 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이거부터 하지 말고, 처음에 보정 설정 등록 후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
이 분사무소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해도 무등록이 아닙니다.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해도 됩니다.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예를 들면 1년짜리 보증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1년짜리 가입해놓고 6개월밖에 안 돼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협회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종정보증을 해지하면 미경과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이고요.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까지 하면 X입니다.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인데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개가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보장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입니다.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소재지, 공탁기관만 그 소재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어느 법원에다 공탁했는지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장기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기간 우리는 1년짜리를 거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되는데,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가 1년에 19만 8천 원? 예, 1년에 1억짜리 공제를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입니다. 공제료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험금은 1억까지 탈 수 있는 거죠. 손해 입히면. 그래서 보험금만 제가 의뢰인님께 손해를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손해배상 해드리려고 11만 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인데 보정 미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85페이지, 그 다음에 86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양가로 7번에 보니까 보정 미설정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반대로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절 8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가령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기 서류하고 돈을 바꾸고 있죠. 근데 이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즉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행이 선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받고 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도 불안하니까 완전 소유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치기관이 3명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 금융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세 번째 신탁업자, 이 3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3명이고요. 예치기관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그러면 예치할 거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이 중에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하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비용을,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를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은행도 금융기관이죠.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있습니다.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금 등에는 잔금, 중도금이 포함되고요.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된다.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 반환보증서 발행할 때 소요되는 보험료, 모두 위험보험료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비,
실비,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것 떼는 데 들어가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하죠. 그러나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